조경 기능사 도면 채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에서 제일 먼저 표절안부터 점수를 챙겨야 됩니다. 표절안에 이제 테두리 윤곽선을 깔끔하게 잘 마무리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사명, 도면명, 수목수량표, 그 다음에 빠진 거 없죠? 그래, 빠진 거 없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물 수량표, 그 다음에 시설물 수량표에서도 뭐 빠진 거 없이 다 해주셨고, 북쪽, 그 다음에 스케일, 바스케일, 그 다음에 스케일 1대 100이라는 거 정보까지 다 들어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상록 교목입니다. 상록 교목에서 소나무는 군식이죠. 그래서 3개가 다 소나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이즈가 다른 3개를 선택을 해서 식재하시고, 자, 여기서 감점이 나왔네요. 이렇게 소나무는 3579 될 수 있으면 그 홀수 식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2개를 심는 바람에 4주 식재를 했네요. 이런 것들은 주의하셔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낙엽 교목입니다. 낙엽 교목은 계절을 알려주는 나무다. 왜냐면 봄에는 꽃이 피거나 가을에 단풍이 아주 예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벌씨라든지 산수유는 대표적인 꽃이 아름다운 나무이고요. 느티도 그렇고 청단풍도 그렇고 산딸도 그렇고 단풍이 아주 예쁘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가을을 아름답게 해주는 나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목입니다. 관목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산철쭉, 다산호 아주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굳이 이제 감점을 찾자면 소나무가 4주 식재했다는 것을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표절한 다음에 이제 도면에서 와서 제일 먼저 도면에서의 그 진입구를 찾습니다. 자, 진입구는 ENT라고도 표기하기도 하고 그냥 출입구라고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공원에서 진입구에 따라서 동선,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것,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이 진입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입구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서 하나, 여기 진입구 마크가 빠졌죠? 여기 ENT 이렇게 넣어주셔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진입구 마크 넣어주셔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진입구는 따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동차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끔 자동차가 더 이상 공원 안에 안전지대로 들어올 수 없도록 볼라드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볼라드는 얇은 막대기 형식인 20cm 직경 200으로 하셔도 되고요. 의자형으로 그 직경 500 50cm짜리 의자형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진입구, 그 다음에 B에서 B-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테두리 윤곽선 있죠? 얘가 굉장히 진해야 됩니다. 내가 의뢰받은 땅과 나의 이제 권한이 없는 땅을 명확하게 분해 주셔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부지 윤곽선은 굉장히 진한 것이 좋습니다. 제일 가장 진해야 되는 선은 부지 윤곽선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부지 윤곽선 해주시고, 문제에 따라서 주어진 도면은 뭐 2.3선 안에 있는 부지가 이제 설계 도면이다, 또는 1.3선 안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시면 그 문제 읽어보시고 나에게 그 허락된 도면의 땅이 어디 있냐를 읽어보시고 1.3선 또는 2.3선 또는 실선으로 하시되 명확하게 진하게 해주셔야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는 것이 그 포장을 보게 됩니다. 자, 포장의 디자인과 포장의 이름, 소형과학 블록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포장의 디자인과 포장의 이름, 그 다음에 여기는 포장 디자인 말고 이름이 없죠. 이럴 때는 포장 디자인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이름 없이 디자인만 다니면 안 되거든요. 여기는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그 디자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사토 포장, 마사토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굳이 이제 단점을 찢자면은 공간에 따라서 포장을 다르게 해주시면 좋기 때문에 주 동선이 있는 이용자가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은 소형공학 블럭이 무조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휴게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은 그 별도의 이제 분별 있게끔 해주고, 여기 원로랑 공간이 다르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소형과학 블럭을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색상을 다르게 해주시든지 색상 차이를 줄 수 없다면은 점토 블럭, 점토 있죠? 점토 블럭을 해주셔도 되고, 또는 투수 블록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파고라 같은 경우 있을 경우에는 휴게시설이잖아요. 20에서 30분 이상 머무르는 곳에서는 판석 포장도 좋습니다. 판석 포장도 점수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굳이 이제 단점을 찾자면, 원로 공간에도 이렇게 원로 공간에도 소형과학 블록, 휴게 공간에도 소형과학 블록, 이런 것들은 차이 나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포장은 디자인과 명칭을 반드시 작성하라 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과 명칭을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좋고, 이렇게 디자인만 있고 이름을 없이 해놓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이름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설물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보는데, 시설물은 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뭐 벤치 같은 경우는 여기 조금 여기 사실은 여기가 공간 구역은 되어 있지만 이게 벽은 아닙니다. 벽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통행에 방해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이제 좀 공간에서 살짝 모서리로 옮겨주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특히 이런 쓰레기통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통행에 방해되는 곳에 있습니다. 살짝 모서리 있는데 옮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시설물은 감점 요인이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 감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식재를 채점하게 됩니다. 자, 식재 채점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게 누구일까요? 소나무 군식을 먼저 찾아보게 됩니다. 소나무 군식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자, 중자, 소자를 이렇게 부등변 삼각형 식재. 그러니까 부등변 삼각형 식재라는 것은 여기가 만약에 살짝 더 떨어져서 해주시게 되면 짧은 거리, 긴 거리, 중간 거리, 그래서 1대, 2대, 3 부등변 삼각형 모양이 나오게끔 해주면서 그 밑에 소나무 밑에 산철쭉을 깔아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나무 군식 밑에 산철쭉은 상로 교목인 곳에 낙엽이면서 꽃이 예쁜 산철쭉을 관목이죠. 해줬을 경우에 소나무 밑에 꽃받침이 아주 예쁘기 때문에 무조건 얘네들은 경관 식재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관 식재 점수를 받기 위해서 소나무 밑에 산철쭉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이고 안전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나무로 경관 식재 점수 받기가 참 어렵겠죠. 그래서 반드시 소나무 밑에는 산철쭉 꽃받침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4점 식재는 좋지 않다. 그죠? 될 수 있으면 3점 식재. 원래 소나무는 3, 5, 7, 9, 그 다음에 뭐 12, 뭐 이렇게 들어가서 분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식재, 여기 4점 식재한 것이 조금 감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관 식재, 소나무 군식 다음에 여기 아주 식재를 잘했죠. 스트로브 잣나무를 여기 수간폭 1.2, 그죠? 1.2 수간폭으로 아주 식재 잘해주셨습니다. 얘는 식재 점수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그러니까 나의 공간인 놀이시설과 별도의 주변의 차도라든지 주택가로부터 분리하는 경계식재로 식재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왕벗은 여기 인출선으로 얘가 총 몇 식재냐면 6개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는 무슨 식재다? 포장위에 있기 때문에 녹음 식재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벗나무는 포장위에 있으면서 머리가 가장 크고 가장 그늘을 잘 만들어주는 양상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포장위에 식재하시고 녹음 식재 점수를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유도식재 점수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도식재라고 하면 진입구 좌우에 동일하게 식재를 해서 진입구임을 알려주거나 계단이라든지 이런 곳에 통행할 때에 안내선을 해줄 경우에 유도식재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도식재 점수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파고라 공간에서 바로 옆으로 갈 수 없게끔 어떻게 유도를 하겠어요? 이렇게 돌아서 가도록 유도를 했기 때문에 자산홍 얘가 유도식재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유도식재 뿐만 아니라 채점에서는 소나무 군식, 그 다음에 철쭉으로 경관식재, 그 다음에 경계식재, 녹음식재, 유도식재 이렇게 해서 한 5가지 정도를 채점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곳에는 빈칸이 없이 잘 메워지면서 인출선이 혼잡하게 나오지 않으면은 무난하게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단면도 점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면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죠.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여기 B에서 B-의 단면도다. 그죠? 도면명이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점이 나왔네요. SCALE. 스케일은 뭐예요? 스케일은 1대 100이다.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는 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눈에 단차를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5m, 그리고 여기 밑으로는 0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하부에 -1, -1까지는 필수로 표기해줘야 된다. 만약에 단차가 난다 그랬을 경우에는 -1, -2까지도 내려가셔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경사죠. 그래서 경사 점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스케일 빠졌습니다. 경사는 0을 기준으로 해서 단차가 없이 평면 경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경계 점수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높이이다. 여기까지가 휴게 공간, 원로이다. 여기까지가 주차 공간이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휴게 공간이다. 여기는 이제 부지 경계선이다. 이런 완벽한 직선으로 수직으로 그 경계부를 1cm 가량 잘 그어 주셔야지 됩니다. 여기서도 살짝 부족한 감이 있어요. 1cm 정도 명확하게 그어 주셔야지 됩니다. 적어도 1cm 정도는 명확하게 직선으로 아래로 수직으로 내려 주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그 다음에 경계 점수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용자 점수 있고요. 주요 수목, 그 다음에 시설물, 그 다음에 포장, 이렇게 보게 되는데, 포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얘와 함께 두께를 보기 때문에 얘와 함께 밸런스 있는 모래, 4cm의 모래를 점수에 이제 그 항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콘크리트 밑에는 잡서. 자, 근데 여기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기초 콘크리트 점수가 있는데, 기초 콘크리트는 시설물 밑에 있는 시설물이 넘어지거나 이제 이동할 수 없도록 단단히 고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이 300, 그러니까 30cm죠. 30cm짜리고 이름이 채점표에 그대로 있습니다. 기초 콘크리트. 그러니까 이름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잡석 다짐은 100 하셔도 되고 150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잡석이라고 적으셔도 되고 잡석 다짐이라고 표기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림은 어떻게 도면에서 그림을 표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살짝 아래로 일자로 내려오면서 약간 사다리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시설물이 이렇게 파고라에 다리가 있으면 요 밑에 앙카로 이렇게 고정을 해가지고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이렇게 두께가 여기가 30cm 되는 이러한 콘크리트 기초물을 땅에다가 이렇게 매립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땅에다가 묻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요것만 보이지만 실제 땅 속에는 이러한 기초 콘크리트가 땅에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자가 기초 콘크리트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를 채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T300 해서 기초 콘크리트 넣어 주셔야지 되겠습니다.